내 이름은 한유진, 29. 사람들은 나를 세빅 프로젝트의 조용한 일꾼 정도로 기억하지만 사실 나는 그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숨은 운영자였다. 세빅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빛을 찾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비영리 단체였다. 방과 후 학습 지원, 정서적 멘토링, 그리고 작은 꿈이라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소규모 장학 사업까지. 돈이 되거나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 아이들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비현실적인 열정은 아버지, 한상철에게는 늘 못마땅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서 살아오신 분이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최연소 임원을 거쳐 정년 퇴임을 앞둔 지금은 정부 산하 중요 기관의 장으로 재직 중이셨다. 아버지에게 성공이란 곧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명예였다. 그런 아버지에게 세빅 프로젝트는 그저 딸 자식의 철없는 이상주의 혹은 현실 도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유진아, 너도 이제 그만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아직도 그런 봉사활동 비슷한 것에만 매달려 있어서야 쓰겠느냐. 아버지의 잔소리는 일상이었다. 특히 이번 주말로 다가온 아버지의 성대한 정년 퇴임식을 앞두고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화려했던 공직 생활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장식하고 싶어 하셨고, 그런 아버지에게 나의 변변찮은 존재는 어쩌면 오게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는 종종 공개적인 자리에서 익명의 세빅 프로젝트를 칭찬하곤 하셨다. 얼마 전에도 한 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세빅 프로젝트와 같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연설을 인터넷 기사로 접했을 때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그토록 칭송하는 프로젝트의 뒤에 자신이 그토록 한심하게 여기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계셨다. 아버지의 퇴임식은 서울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정재계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어머니 최지혜 여사와 오빠 한민주는 그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변호사인 오빠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후계자이자 집안의 기둥이었다. 그에 비하면 나는 언제나 구석에서 겉도는 존재, 혹은 가끔씩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아에 가까웠다. 퇴임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교, 혹은 무시를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하지만 딸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퇴임식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격하고 권위적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아버지.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언제나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곤 했다. 아버지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아버지에게 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딸일 수밖에 없는 걸까? 나는 작은 USB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세빅 프로젝트의 지난 3년간의 활동 기록과 성과, 그리고 아이들의 감사 메시지가 담긴 짧은 영상이 들어있었다. 원래는 아버지께 퇴임 선물로 드리려던 것이었다. 어쩌면 이 영상을 통해 아버지가 나의 일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에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영상이 아버지의 분노를 더욱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들었다. 퇴임식 당일 아침,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화려한 파티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오늘 같은 날 좀 더 밝은 옷을 입지 그랬니? 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호텔 연회장은 이미 수많은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꽃장식과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즐비했다. 아버지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연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나는 최대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파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아는 얼굴도 몇몇 보였지만 굳이 다가가 아는 척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성공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나는 그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였으니까. 잠시 후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아버지의 퇴임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낭독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과 장관들의 축사,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들의 감동적인 송사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빛나는 업적과 훌륭한 인품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아버지는 그 모든 찬사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꼈다.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과연 나의 자리는 있기나 한 걸까?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한없이 멀고 어려운 존재였다. 드디어 아버지의 퇴임사가 시작될 차례였다. 아버지가 단상 위로 올라서자 연회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잠시 감격에 겨운 듯 누군가를 훔치더니 이내 준비한 연설문을 꺼내 들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평생을 바쳐 국가와 사회에 헌신해온 한 공직자의 회고이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나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주 잠깐이나마 그동안의 서운함을 잊고 그의 앞날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아버지와 나 사이의 오랜 벽이 조금이나마 허물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마저 생겨났다. 하지만 나의 그 기대는 아버지의 연설이 가족에 대한 감사로 넘어가는 순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오빠 민준에 대한 고마움을 절절하게 표현한 뒤 마침내 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나의 모든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 한 자루의 칼날과도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나에게는 또다시 깊은 상처와 절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어쩌면 오늘 밤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나만의 작은 방역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퇴임식은 그렇게 나에게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퇴임사는 감동과 유머를 넘나들며 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평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 함께했던 동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듯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좌중을 압도했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또다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존경심과 동시에 느껴지는 거리감,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알 수 없는 슬픔. 아버지는 왜 이토록 완벽한 연설가이면서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그토록 서툰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연설은 마침내 가족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먼저 어머니 최지혜 여사에게 공을 돌렸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내조해준 아내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감격에 겨운 듯 눈가를 훔쳤고 하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다음은 오빠 한민준 차례였다. 그리고 저의 든든한 아들 민준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준이는 언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촉망받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더없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빠는 아버지의 칭찬에 겸손한 미소로 화답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곧 내 차례가 올 것이다. 아버지는 과연 내게 어떤 말을 할까? 아주 작은 기대와 함께 더 큰 불안감이 엄습했다. 마지막으로 제 딸, 유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냉기를 감지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로 집중되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 유진이는 마음이 참 착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상도 아주 높지요. 아버지의 첫마디는 칭찬인 듯 했지만 나는 그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요즘도 무슨 세빅 프로젝트인가 뭔가 하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거기까지였다. 아버지의 칭찬은 거기까지였다. 이어지는 말은 나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나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때로는 현실과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하고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한 포럼에서 극찬했던 익명의 세빅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체계적인 시스템과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익명의 설립자는 분명 뛰어난 비전과 함께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분일 겁니다. 아버지는 마치 나를 가르치듯 혹은 꾸짖듯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과 함께 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묻어나왔다. 우리 유진이도 그런 훌륭한 분들의 절반만큼이라도 현실 감각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이 아비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언제까지고 그렇게 비현실적인 꿈만 좇으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좋고 이상도 좋지만 이제는 좀 더 어른스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비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말이지요. 아버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 내 온몸을 후려치는 듯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나는 그야말로 철없는 이상주의자, 현실 감각 없는 딸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고 숨이 막혀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런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린다면 나는 정말로 아버지의 말처럼 어린애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으니까. 연 회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또 다른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수군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오빠 민준 역시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등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혹은 애써 외면하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저의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박수 소리가 연 회장을 채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깊은 고독감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아버지는 단상에서 내려와 하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성공한 공직자의 위험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그 미소는 더없이 위선적이고 역겹게 느껴졌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심이란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밑에 놓여있던 작은 USB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세빅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이. 아버지는 이 안에 담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쩌면 나는 오늘 아버지의 퇴임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아버지에게 그 어떤 기대도, 미련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냉혹한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세빅 프로젝트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강렬한 동기이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물은 이미 멈춘 지 오래였다. 대신 내 눈에는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래, 아버지. 오늘 당신은 내게 잊지 못할 모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곧 제가 당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작은 놀라움을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당신이 그토록 칭송에 맞지 않았던 그 세빅 프로젝트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연회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나는 조용히 나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 오만한 미소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그리고 진실의 빛이 마침내 어둠을 몰아내는 그 순간을.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몸부림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퇴임사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연회장은 다시금 축제 분위기로 돌아가려 애쓰는 듯했지만 나는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풍경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그 잔인한 말들만이 귓가에 맴돌며 내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아버지의 성공적인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웃고 떠들고 싶었던 이 자리.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가식과 위선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유진아, 괜찮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아버지가 원래 표현이 좀 서투르시잖니. 나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표현이 서툴다는 말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 과연 서툰 표현의 문제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한 무시였고 폭력이었다. 오빠 민준도 잠시 내 옆에 앉아 어색하게 말을 건넸다. 힘내라. 유진아, 아버지가 요즘 퇴임 때문에 예민하셔서 그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는 오빠의 위로에도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들 역시 아버지의 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내가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은 쉽게 식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처참했다. 붉게 충혈된 눈, 잔뜩 일그러진 표정. 나는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작은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모습이기에 더욱더 그 놀라움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가장 당당하고 냉철한 모습으로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USB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세빅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들까지. 이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은 진실이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무시하고 폄하했던 내 삶의 결과물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나는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음향 및 영상 장비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잠시 후에 저희 아버님께 드릴 깜짝 이벤트 영상이 있는데 혹시 재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량이 커서 메일로 보내기는 어렵고 USB에 담아왔습니다. 엔지니어는 잠시 나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USB 이쪽으로 주시겠어요? 잠시 후에 가족 대표 축사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맞춰서 틀어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길이는 5분 정도 됩니다. 나는 USB를 건네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엔지니어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하고는 간단한 테스트를 마쳤다. 다행히 파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이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놀라움을 터뜨릴 것인가.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앉아 파티의 흐름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하객들 사이에서 주인공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자축하며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한껏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런 아버지를 보니 내 마음속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눈물 짓는 약한 딸이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당당한 주인이었고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일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무대였다. 파티는 무르익어갔고 드디어 가족 대표의 축사 시간이 다가왔다. 사회자는 먼저 형 민준을 호명했다. 형은 단상 위에 올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동적인 축사를 했다.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아버지 역시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다음은 이어서 오늘 주인공이신 한상철 회장님의 따님 한유진 양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로 향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떤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모든 억압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진실을 외칠 수 있다는 그런 해방감이었다. 나는 단상으로 향하는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할 말들을 정리했다. 이것은 단순한 축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선언이자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는 연회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나에 대한 의아함과 불신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나의 작은 놀라움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아버지의 화려했던 퇴임식의 대미를 장식하며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할 터였다. 나는 그 모든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속에서 내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으니까. 단상 위에 선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어떤 단단한 확신과 함께 차분함이 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최대한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아버지 한상철 회장님의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 첫마디는 평범한 축사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객들은 의례적인 박수를 보내며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지난 공직 생활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늘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인 길을 걷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숭고한 가치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께서는 아까 제게 비현실적인 꿈을 좇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세비 프로젝트와 같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진 훌륭한 분들을 본받으라고도 하셨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세비 프로젝트는 정말 훌륭한 목표와 비전을 가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 말에 아버지는 물론 몇몇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프로젝트였으니 그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터였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버지의 퇴임식이라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아버지께서 그토록 칭송에 마지 않으셨던 바로 그 세빅 프로젝트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사회자 옆에 있던 엔지니어에게 눈짓을 보냈다.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조작했고 잠시 후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세빅 프로젝트의 로고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내 어두운 골목길을 방황하던 청소년들의 모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화면을 채워왔다. 하지만 곧이어 세빅 프로젝트의 멘토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들. 그리고 마침내 절망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청소년들의 감동적인 성공 사례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영상에는 유명 대학에 합격한 아이,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청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다시 세빛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로 돌아온 청년의 인터뷰도 담겨 있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희망찬 다짐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5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동과 울림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강력했다.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몇 하객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 아버지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다. 방금 보신 영상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세비 프로젝트의 지난 3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진실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을 내뱉었다. 이 세빛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하고 지난 3년간 묵묵히 이끌어온 사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사람, 아버지께서 그토록 비현실적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을 가득 메운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딸, 저 한유진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은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그 숨 막히는 정적.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고 두 눈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커져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한 명의 나약한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거의 실신할 것 같은 표정이었고 오빠 민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지막 말을 이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모없거나 비현실적인 딸이 아닙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빛을 더하고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제 진심이 담긴 작은 놀라움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아주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회장 곳곳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박수보다도 더 크고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나, 한유진을 향한, 그리고 세빛 프로젝트를 향한 진심 어린 격려와 찬사였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세상에 나의 진실을 외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자긍심에서 비롯된 감격의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나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우리 부녀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새빛으로부터 온 빛은 그렇게 아버지의 화려했던 퇴임식 무대 위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극적인 방식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터져나온 박수갈차에는 한동안 연회장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유지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무시 대신 놀라움과 경애,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가장 먼저 나에게 다가온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그 품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아, 내 딸,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나는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빠 민준 역시 창백한 얼굴로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아주 약간의 배신감 같은 것마저 담겨있는 듯했다. 너 정말 세빅 프로젝트 대표였어.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나는 오빠의 질문에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말했으면 믿어졌을까? 오빠는 내 반문에 오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아버지. 한상철은 여전히 무대 근처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몇몇 친한 동료들이 그를 위로하려 애쓰는 듯했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평생을 쌓아올린 그의 명예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딸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연회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몇몇 하객들은 황급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화려했던 퇴임식은 이제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스캔들로 변해버렸다. 사회자가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결국 예정보다 일찍 파티 종료를 선언했고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조롱 섞인 표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가족은 마지막까지 연회장에 남아있어야 했다. 아버지의 회사 관계자들과 몇몇 중요한 손님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우리 역시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텅 빈 연회장에 우리 가족만이 남았을 때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한유진?
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네가 어떻게 이 아비에게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줄 수가 있어. 오늘이 어떤 날인지 뻔히 알면서 네가 정녕 내 딸이 맞느냐? 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나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야말로 어떻게 저에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실 수 있었나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한심하고 쓸모없는 딸로 만드실 수 있었냐고요? 저는 단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진실을 알려드린 것 뿐이라고요. 진실. 이게 진실이라고 내까짓게 뭘 안다고. 고작 인터넷에서 끄적거리는 걸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너는 아직도 현실을 몰라. 이 아비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는지 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 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한 듯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나에게 달려와 뺨이라도 때릴 것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와 오빠가 황급히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말렸다. 여보, 진정해요. 유진이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 더 이상 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오빠의 만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다. 마치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의 야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현실이었고 그 현실의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는 내 짐가방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내쫓은 것이리라.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빅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는 더 이상 나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오늘 나는 아버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는 가장 큰 용기를 선물했다. 진실의 여파는 분명 거셀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숨어 지내는 나약한 딸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당당한 세빛 프로젝트의 한유진이었고 이제부터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험난할지라도 아버지의 퇴임 파티가 파국으로 끝난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넋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다니 오빠 민주는 그런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현관 앞에 놓인 내 짐가방은 마치 우리 가족의 깨어진 관계를 상징하는 듯 차갑고 낯설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세빛 프로젝트에 밀린 일들을 처리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주 약간의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평생 나의 진심을,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다. 유진아, 잠깐, 아버지가 너를 찾으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談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관계의 완전한 끝을 의미할지도 몰랐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굳게 닫힌 서재문은 마치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결심한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아버지는 창가에 놓인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빈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아버지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오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조용히 말하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앉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치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다. 한참 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과 함께 배신감마저 묻어나왔다. 평생을 바쳐 이룬 내 모든 것이 내년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내 명예, 내 자존심, 네가 다 망쳐버렸단 말이다.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서재 안을 울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의 분노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의 명예와 자존심이 중요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제 삶과 가치가 중요했어요. 아버지는 단 한 번이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세빅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었는지 아버지는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흙 내까짓게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고작 애들 몇 명 모아놓고 하는 소꿉장난 같은 걸로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착각하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아버지의 말은 여전히 나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투였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네,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제 일이 한낱 소꿉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 그 소꿉장난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돈이나 명예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저는 해왔다고 자부해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칭송하셨던 익명의 세빅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처럼요. 내 말에 아버지는 잠시 할 말을 이르는 듯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비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했느냐. 네, 그 잘난 세빅 프로젝트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진작 나에게 와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 왜 그런 비겁한 방법으로 뒤통수를 친 거냐고? 제가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제가 만약 아버지께 세빅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아버지는 제 말을 믿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저를 무시하고 반대하셨을까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께 실망하고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진심 어린 고백에 아버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나는 단지 네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다. 험한 세상에서 네가 상처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약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변명과 함께 아주 약간의 후회 같은 것이 묻어나왔다. 아버지의 걱정,
이해해요. 하지만 아버지, 저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마주 앉아 서로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냈다.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골마왔던 상처를 터뜨리고 그 안에 고여있던 독을 짜내는 과정과도 같았다.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창밖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의 길고도 힘겨웠던 대화도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틀렸던 것 같구나. 너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대단한 아이였어. 이 늙은 애비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완벽한 사과도, 극적인 화해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이해와 인정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친 기색으로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그 씨앗이 언제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벨벳 커튼 뒤에서의 길고도 치열했던 대면은 그렇게 끝이 났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새로운 관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나는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비록 그 길이 여전히 안개 속처럼 불확실할지라도 아버지와의 그 격렬했던 대화 이후 우리 집에는 어색하지만 이전과는 분명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마치 큰 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위태롭게 솟아난 새싹처럼 우리의 관계는 불안정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더 이상 나를 향한 분노나 원망을 드러내지는 않으셨다. 대신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아주 가끔은 먼 발치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셨다. 나는 내 방에서 세비 프로젝트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며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버지의 뒤늦은 고백과 희미한 미소는 분명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상처와 불씨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우리 부녀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어떻게든 풀어보려 애쓰셨다. 식사 시간에는 억지로라도 대화를 유도하려 하셨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버지에게 유진이 요즘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양이더라 며 넌지시 내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고 나는 그런 어머니의 노력이 안쓰러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오빠 민주는 오히려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세빅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유진아, 이번에 네가 진행하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반응이 아주 좋다며 내 후배와 하나가 자기 조카를 거기에 보내고 싶어 하던데 혹시 자리 있니? 형의 말에 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직 몇 자리 남아있어. 후배분 조카라면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줄게. 형은 그런 나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어쩌면 형은 우리 가족 관계 회복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다가 나를 불렀다. 전화를 불렀다. 유진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보거라.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가 가리킨 신문 한쪽 구석에는 세빛 프로젝트, 청소년 사회적 기업 모델로 주목이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내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우리 프로젝트의 활동 내용과 성과가 꽤 긍정적으로 소개된 기사였다. 이거 네가 하는 거 맞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었다. 네, 맞아요. 아버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양이더구나. 나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잠시 신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방식도 있었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마침내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를 조금이나마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주 가끔씩 세빅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보시곤 했다. 요즘도 그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냐 혹은 정부 지원 같은 건 좀 받고 있느냐와 같은 서툰 질문들이었지만 나는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려 노력했다. 아직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지만 우리는 분명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끔 예전처럼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내 의견을 무시하려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며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새로 그어진 경계선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대처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제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 방식대로 이 일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나의 단호한 태도에 아버지가 당황하거나 불쾌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의 방식을 존중해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상처받거나 침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런 우리 부녀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견스러워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종종 나에게 네 아버지가 아직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속으로는 너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자꾸나 라며 나를 다독였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오랜 기다림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덧 세비 프로젝트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기념 행사를 준비했고 나는 망설임 끝에 부모님과 형네 가족을 그 행사에 초대했다. 아버지가 오실지는 미지수였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와주기를 바랐다. 행사 당일 나는 무대 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였다. 어머니와 형네 가족과 함께 조금은 어색하지만 분명한 발걸음으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다. 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와주셨구나. 아버지는 내 근처로 다가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거 네가 좋아하는 프리지어다. 그리고 축하한다. 딸아. 아버지의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축하에 나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아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아버지는 행사 내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세비 프로젝트의 성과 발표를 지켜보셨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 나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그 눈빛은 더없이 자랑스러워 보였다. 우리 가족 사이에 깊었던 균열은 그렇게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봉합되고 있었다. 완벽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균열 위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덧칠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아프고 더딘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정 속에서 마침내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세비 프로젝트 창립 5주년 기념 행사가 있은 후 또다시 몇 번의 계절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 사이 내 삶에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따뜻한 햇살 같은 변화들이 스며들었다. 한때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로를 핥히던 기억들은 이제 희미한 흔적만을 남긴 채 그 자리에는 이해와 존중이라는 새로운 감정들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세비 프로젝트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지원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정부와 여러 기업의 후원이 이어졌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골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익명의 활동가가 아니었다. 사회적 기업가로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든든한 멘토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나는 매 순간 내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을 느꼈다. 아버지, 한상철은 은퇴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셨다. 평생을 권위와 명예 속에서 살아오셨던 아버지는 이제 명함이나 직함 대신 세비 프로젝트의 열혈 자원봉사자 한상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길 더 좋아하셨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며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고 헌신적인 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고 아버지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기쁨을 발견하고 계셨다. 어머니 최지혜 여사는 아버지와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다. 어머니는 종종 세빛 프로젝트 사무실에 들러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시거나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기뻐하셨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나 걱정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형 민주는 여전히 바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세빛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을 도맡아 해주었다. 형은 내게 네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은 정말 몰랐다. 네 덕분에 나도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 라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곤 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남매가 된 것이다. 어느덧 세빛 프로젝트는 창립 7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는 예전처럼 화려한 호텔 대신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기념 행사를 준비했다. 장소는 우리가 직접 가꾼 도심 속 작은 공원이었다. 행사 당일 나는 무대 한쪽에 서서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 어떤 전문 공연보다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무대였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희망찬 노래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돌아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이름 모를 들꽃 화분이었다. 이거 네가 예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꽃인데 맞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어색한 말투에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네, 맞아요. 아버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고맙다. 내 덕분에 이 늙은 애비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몇 년 전 아버지의 퇴임식 날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 아주 길고 험난한 길을 돌아 나는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겪어왔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낸 희망과 평온이 담겨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기념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뒤에도 나는 한동안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저 멀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뒷모습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문득 몇 년 전 아버지의 퇴임식 날 내가 던졌던 그 작은 놀라움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놀라움은 단순히 아버지에게 복수하거나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우리 가족의 소통의 문을 두드리는 서툴지만 간절했던 나의 손짓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손짓을 시작으로 아주 길고도 어려운 대화의 여정을 거쳐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공원을 걸어 나왔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 나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내 가슴 속에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나의 길 위에서 나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는 않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평온한 그런 행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비 프로젝트의 한유진으로서, 그리고 아버지 한상철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 폭풍우가 핥히고 간 상처 위로 그렇게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